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들 가족이라든가 친척, 친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이제 사는데, 그 전에 남편하고 살 때는 이제 그 여자가 건강하고 살도 찌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재혼을 하고부터는 특별한 아픈 데도 없는데 바짝 마르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도 음양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속궁합이라고 그러면은 음양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 속궁합도 음양이 있거든요. 음이라는 게 그늘 음자를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두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자는 음침하고 그늘이 진 그런 숲속 같은 그런 곳이다. 그리고 남자는 양기다.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해서 양기다. 그래서 음양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양으로 본다. 그래서 음양 관계를 따져서 이제 속궁합을 판단하게 됩니다. 속궁합이 그게 사람의 부부관계에서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삶의 질을 좌우도 하고 건강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얘기할 때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그 전에 남편이 없이 혼자 살 때는 그런 대로 건강이 좋고, 남편이 죽기 전에 살았을 때는 살도 통통하고 찌고 건강했는데, 재혼하고부터는 바싹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다. 아픈 데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바꿔봐라. 음양이 안 맞으면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뇌졸중이 이제 뇌경색이 이제 있는데, 뇌경색 같은 그런 병도 예전에 알았는데, 요즘에는 건강도 괜찮고 해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더 건강이 나빠지고 바싹 마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라. 그게 속궁합, 음양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그 효과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부터 살짝 만나던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찌고 얼굴이 확 화색이 돌고 바싹 말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주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의사보다 의사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쏠 테니까 나오시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이지.
제가 그 뭐 의과대학교 뭐 이런 그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제가 한자 한문을 배우면서 그 동의보감도 많이 보고 그 의학서적 옛날에 그 고정학에서 증명이 된 그런 의학서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명리학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명리학이라는 게 그 바로 그 우리가 주역 관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녀 음양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게 적중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야 나도 이거 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어떤 그 남자가 이제 혼자 됐는데 마누라가 일찍 죽고 이제 일찍 죽고 이제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여자가 혼자 이제 살았는데 애롭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남자를 얻어서 재혼을 해서 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같이 결혼해서 살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남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밤에 부부잠자리가 뭐 죽여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도 그 남편이 그렇게 지금의 결혼해서 몇 년 안 돼서 남편이 죽은 수만 해도 5명, 6명이다. 이거 다시 결혼을 남자를 얻어서 다시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 회의를 느낄 정도로 남편이 재혼을 해서 살게 되면 금방금방 그렇게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아주 체격도 좋고 튼튼한 남자 건강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바싹 마르면서 뭐 병원에 가니까 큰 병도 없는데도 그렇게 7번을 결혼했는데 7번 다 죽는다는 거예요. 8번 하면은 또 죽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을 할까 말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지만은 그게 남녀 간의 그 음양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직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남자들 간에는 저 여자가 참 이쁘고 돈도 많은데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뭐나 세장가를 든 사람들이 7명이나 죽었다. 결혼해서 몇 년을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8번째 결혼을 할까 말까 해서 여기저기 이제 좀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들어가면 8번째 죽고 9번째 죽고 10번째 죽고 이게 계속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그 현대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뭐 AI 인공지능 시대 모든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과학, 뭐 군사과학, 뭐 의료 분야의 과학 이런 것도 엄청난 그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현미경같이 다 밝혀지고 이런 시대에도 그 불가사의한 그런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만물천지 옛날에 그 성인들도 얘기했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는 공자라고 할지라도 10%도 알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이 뭐 과학이 발달이 되고 뭐가 발달이 돼도 불가사의한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직도 과학이 발달이 되고 현대 의학이고 과학이고 모든 문화 문명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알아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해박한 100% 밝혀내지 못한 그런 잘 모르는 그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학의 불가사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역, 음양, 그 다음에 그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무당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밝혀낸다.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고 잘 안 풀릴 때는 굿을 한다든가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잘 보는 그 철학자를 찾아간다든가 그래서 점을 보고 복채를 내고 하는 이유도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하고 하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계란 같다고도 지금 60년, 70년 만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얼마 전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뭐 전자파 좀 오래전에는 전자파 얘기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전자파가 뭐 해롭지 않다 이런 갑론을박으로 말들이 많았죠. 계란 하나 가지고도 50년, 60년 거의 100년 가까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의학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고혈압, 뭐 고지혈증, 무슨 그 혈관계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계란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노른자이는 뭐 어떻다. 또 흰자이는 어떻다 해서 노른자이를 버리고 흰자이만 먹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적으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권장을 했지요. 환자들한테. 그래서 계란은 2개 이상 먹으면은 고혈압이 걸리고 혈관이 기름기가 끼어서 죽상 혈관이 된다. 끈적끈적한 그런 죽 같은 우리가 먹는 죽 같은 그런 피가 돌다 보면은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은 먹지 마라.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그렇게 지금 50년, 100년 가까이 병원에서도 유명한 병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요즘에 밝혀진 것이 하루에 10개나 뭐 수십 개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 계란 속에는 그 자체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그 영양 성분도 혼합되어 있어서 그런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게 스스로 조절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3개, 4개, 5개 생각나는 대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얼마 전에 결론이 나서 번복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수시로 번복이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 계란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50년 내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직구를 하는데 뭐 애견용품 이런 데도 엄청난 발암물질이 함유돼 가지고 만지면은 몇 년 안에 암이 생긴다. 그러니까 싼 것을 사지 말고 직구하지 말라. 이런 발표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에 많은 우리가 뭐 세제라든가 세탁제, 먼지 이런 생활 화학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발표가 납니다. 그런 세제나 생활 화학 약품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냄새를 맡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용하라.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50년, 100년 만에 완전히 번복이 돼가지고 1급 발암물질이니까 그걸 앞으로 사용 못하게 결정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사태도 그렇잖아요. 가습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옛날에 저도 좀 깐깐한 성격이라 가습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습기가 한창 인기였어요. 우리도 어린 아이를 키우니까 가습기가 필요하지요. 습도가 적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가습기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가습기를 틀어요. 그러는데 자꾸 청소를 하고 가습기를 틀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낀다.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운 가습기 소독제가 나왔다. 거기에 이제 섞어서 가습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가습기를 뿜어대면은 곰팡이도 안 생기고 너무 좋다네요. 이러면서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약은 독약이다. 옛날에 동의보감에 보면은 허준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곧 독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독약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것도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약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분량을.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사람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70kg의 항생제 몇 그램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게 있거든요. 항생제를 쓰면은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죽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미생물, 세균 같은 경우에는 힘도 없고 작으니까 그 정도 분량이면은 세균은 죽지만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사람한테 지장이 갈 정도는 된다. 그래 항생제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위장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약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독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병균이 죽을 정도면은 그것도 병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죽지 않지요. 그 정도 독약 가지고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옛날에 옛날 그 역사 한자 한문 거기를 보게 되면은 세종실록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요즘에는 사형 집행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밧줄로 사람의 목을 조여서 숨통을 죽이는 교수형이에요. 그게 목멜교자입니다. 목멜교, 그 다음에 머리수자입니다. 목을 매서 숨통을 끊어 죽이는 제도가 우리 한국의 사형 집행 제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총살형도 있죠. 옛날에는 이제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도 하고, 망나니가 이제 그 칼을 휘둘러 가지고 참수하는 사형 집행도 합니다. 그 참수하는 사람을 갖다가 망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에다가 물을 확 뿌리고 칼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혼불 아니면 뇌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망나니가 돌아치나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탁 목을 쳐서 참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효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본보기로 목을 잘난 목을 큰 장대, 큰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국민한테 일벌 100개로 보여줘라. 그렇게도 참수해서 효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그 사약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약을 먹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종실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국대전, 경국대전이라면은 옛날에 지금 현재로는 육법전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는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 독약을 비상약입니다. 비상이라고 하죠. 그 비상약 독약을 주로 부자를 많이 쓰는데 그 독약을 먹으면 거의 99%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독약의 그 강도를 그 정도면은 거의 100%다 생각을 했는데 워낙 몸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몇 명이 있다는 그 명단을 적었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독약을 먹고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만큼 강도를 높였는데도 그 약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이 비상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그 왕세자가 이제 학질에 걸렸는데 비상약, 그 학질도 적기에 그 치료를 못 해가지고 시기가 늦어서 좀 힘들다 했을 때는 비상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독약을 몇 푼 중량을 죽지 않을 정도, 겨우 목숨만 살아 남아 있을 정도 독약을 심하게 넣고
그 화제를 조작해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살렸어요. 그 원래 그 왕세자라든가 임금님한테 그 화제대로 약을 조제해서 탕을 끓여서 올릴 때는 사전에 그 김이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은수저를 딱 넣어보면은 변색이 되면은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미를 하고 검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나는 그 허준 그 왕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검수할 필요 없이 마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좌의정 영감들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응? 먹겠습니다. 안 됩니다. 먹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난리를 쳤어요. 그 옛날 그래서 그 왕세자가 죽으면은 왕세자의 그 아니가 이태롭고 그 다음에 그 종묘 사직이 이태롭다. 그래서 그 왕세자의 위안이 이태롭다는 것은 왕세자의 건강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고, 종묘 사직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세자가 죽으면 앞으로 왕을 이어서 이 나라 국가를 이어갈 왕인데 국가가 위태롭다. 그걸 갖다가 줄여서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 사직을 오늘날의 순화된 우리 순수한 한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국가를 갖다가 옛날에는 사직이라고 합니다. 천년 사직, 종묘 사직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왕세자의 그 안위가 위태롭고 종묘 사직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 은수저로 검수를 해보니까 독약이 들었는데 그걸 영감들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왕세자는 그 허준서 궁의를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 왕세자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그 어머니 밑에서 그때에 이제 궁의를 허준 선생님이 곁에서 같이 했는데 그 중전이 살았을 때도 내가 죽으면은 왕세자를 끝까지 좀 잘 돌봐달라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부모님이나 다름없이 생각을 했지요. 왕세자는. 그러니까 왕세자가 독약이라고 줘도 먹겠다. 믿겠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나중에 회복했어요. 그 이름이 석수모라고 합니다. 그 약 이름이. 그러니까 궁의 밑에 여러 가지 그 제자들이 그 선배들이나 제자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약 이름이다. 그럼 나는 여기 의원 노릇을 수십 년을 평생 동안 여기서 잔뼈가 굵게 살아왔지만은 이런 약은 듣도 보지도 못한 약이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게도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중전 그러니까 왕세자 어머니가 부탁도 하고 서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허준 궁의를 믿으니까 나는 마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마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독약이 곧 독약도 되지만은 병을 고치는데도 그 독약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항생제도 그 허용 용량을 넘어서 2배, 3배, 5배, 10배를 먹었다. 그럼 죽습니다. 그것도 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5만 가지 그 약제들은 부작용이 요만침도 없다. 그게 아니고 부작용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약이라는 약은 다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독약이다. 그래서 약은 함부로 오남용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런 논거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약을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유튜브를 찍지만은 지금까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약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종합 영양제도 그게 약입니다. 그게 우리가 맨날 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으면은 이건 약이 아니니까 건강에 부작용이 없다. 절대로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약발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암이라든가 폐결핵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치료할 약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물어봐요. 평상시에 약을 많이 드셨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평상시에 약을 많이 먹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몸 안에 내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약한 독약이 들은 약도 먹어도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지독한 그 독약을 몇 배를 넣어서 화지대로 처방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처방전이 옛날에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약을 조제를 해서 먹어도 낫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